칼 마르크스, 다들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아는 그 마르크스의 모습이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가 가진 그 뻔한 이미지를 한번 싹 걷어내고요. 한 자료에서 말하는 진짜 마르크스, 그러니까 혁명가로서의 그의 생각이 딱 탄생하던 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땔감을 구하려고 숲에 갔어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마른 나뭇가지를 좀 주었습니다. 이게 절도일까요? 어떠세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믿기시나요? 바로 이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젊은 칼 마르크스의 머릿속에 불을 확 지폈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문제의 한가운데에 뛰어든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 그때 나이가 겨우 24살이었던 젊은 기자, 칼 마르크스였어요. 1842년이었죠. 그는 펜 하나를 무기처럼 들고 두 개의 아주 큰 싸움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방금 말한 그 땔감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억압받던 언론의 자유를 위한 싸움이었죠. 아니, 이게 그냥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1836년 프로이센에요. 전체 기소 건수가 20만 건이었는데 그중에 무려 15만 건. 그러니까 4분의 3이 전부 다 이런 나무절도 같은 살림범죄였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가난한 사람 몇 명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말 그대로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갈등이었던 겁니다. 당시 논쟁에 어떻게 갈렸냐면요. 정말 딱 풀어졌어요. 한쪽, 그러니까 숲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도 다 우리 거다. 이거 주워가는 건 도둑질이니까 아주 엄하게 벌을 줘야 한다. 이랬던 거고요. 근데 마르크스는 여기에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잠깐만요. 살아있는 나무랑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는 다르지 않냐. 이건 자연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선물 같은 거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던 권리다. 라고 맞선 겁니다. 마르크스가 이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비판하면서 든 비유가 있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날카롭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람 뺨 한 대 때린 걸 가지고 살인죄라고 판결하면 그건 뺨 때리는 걸 막는 게 아니라 그냥 살인을 하라고 명령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정말 날카롭죠.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나뭇가지 좀 주운 걸 가지고 무슨 중범죄 다루듯이 하는 법 자체가 진짜 폭력이다. 이렇게 꼬집은 거예요. 자, 이렇게 땔감 문제로 현실의 부조리를 직접 목격한 마르크스. 그의 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상대는 바로 국가 권력이었어요. 당시 프로이센 정부가 사람들의 생각, 즉 사상 자체를 억압하려고 새로운 검열법을 만들었는데 마르크스가 여기에 아주 맹렬하게 반대한 거죠. 마르크스는 이 법을 뭐라고 비판했냐면 이건 사람이 뭘 잘못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그 자체로 처벌하는 법이다. 소위 경양단속법이라고 봤어요. 그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그 법은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 때문에 나를 처벌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어떤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주는 건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폭력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료의 저자가 아주 대담한 주장을 펼칩니다. 1842년 프로이센의 이 검열법령하고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직접 연결시키는 거예요.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두 법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어떤 행동이 아니라 생각이나 표현을 처벌하고 어떤 한쪽 편이 다른 쪽 편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법이며 저자가 표현하기로는 어떤 무리의 불량한 양심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교는 전적으로 이 자료의 저자가 제시하는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땔감 문제 그리고 언론 검열 문제. 이 두 가지 싸움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이제부터는요, 이 구체적인 사건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자료가 말하고 싶은 핵심 주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두 번의 싸움이 어떻게 진짜 마르크스의 본질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를 마르크스의 평생 친구였던 엥겔스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엥겔스가 뭐라고 했냐면 마르크스가 바로 이 나무절도법을 파고들면서 처음에는 정치 문제로 시작했다가 점점 경제 문제로 관심이 옮겨갔고 결국에는 사회주의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땔감 접는 이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그의 그 거대한 이론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었던 셈이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자료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 열쇠가 바로 이거예요. 진짜 마르크스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어려운 말이나 하는 그런 철학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민중들의 구체적인 싸움에 직접 온몸으로 부딪혔던 실천가였고 그의 모든 생각은 바로 이 젊은 시절의 경험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요, 이렇게 현실의 싸움 속에서 태어난 진짜 마르크스주의에다가 전투적 마르크스주의라는 이름을 딱 붙여줍니다. 이 사상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 이론이랑 실제 행동은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거. 둘째, 철학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최종 목표는 바로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가차없이 비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투적 마르크스라는 자신만의 관점을 딱 세운 저자는요, 이제 이 안경을 쓰고 기존의 다른 마르크스 해석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들이 어떻게 마르크스를 오해하고 심지어 왜곡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기 시작하죠. 보통 학계에서는 마르크스를 둘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랄까 젊었을 때는 인간 소외 문제를 고민했던 좀 인본주의적인 청년 마르크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계급 추쟁을 강조한 과학적인 마르크스. 이렇게 1845년을 기준으로 딱 잘라서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의 저자는 바로 이 지점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마르크스를 둘로 쪼개는 것 자체가 심각한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한쪽에는 신좌파나 수정주의 같은 시각이 있죠. 이쪽은 마르크스의 젊은 시절 글에 집중하면서 인간 소외를 이야기하는 인본주의자 마르크스를 강조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자료의 저자는 정반대입니다. 마르크스의 모든 글은 하나로 이어져 있고 그 핵심은 계급투쟁을 이야기하는 전투적 마르크스라는 거죠. 심지어 저자는 저 첫 번째 시각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을 마르크스주의라는 사상에서 떼어놓으려는 일종의 반공주의라고까지 비판합니다. 저자의 비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칼날이 이번에는 소위 강단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대학에서 연구되는 마르크스주의를 향해요. 저자는 이런 학문이 현실에서 싸우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담쌓고 상아탑 안에 갇혀버렸다고 비판해요. 일부러 막 어려운 말만 써가면서 자기들만 아는 무슨 비밀 종교처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건 원래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무기였던 마르크스주의의 그 뜨거운 심장을 멈춰버리게 하는 일종의 배신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마르크스의 젊은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해석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과연 뭘까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한번 들어보시죠. 결론은 사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이 자료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마르크스주의는 학자들 책장에 꽂혀 있는 어려운 이론이 아니다. 이건 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한 살아있는 투쟁의 과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사람들의 실제 싸움을 대변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는 레닌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마르크스의 철학이란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이고 동시에 그 비판은 대중과 노동자 계급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판이어야 한다는 것. 아마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가 말하고자 했던 전투적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우리는 과연 한 명의 사상가를 그 사람의 생각 때문에 시작된 수많은 현실 속 움직임들과 완전히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